2023년 시행되었던 국가직 7급 및 민경채 경호처 피세 자료에서 한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라 조금 낯선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면 그림을 좀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비교적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입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리조트 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나들목에서부터 역에서부터 거리가 나와 있고 해발 고도와 각 위치, 장소의 위치별 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조심하면 되겠죠. 왜 조심해야 되냐? 역이 기준이 이렇게 있지만 나들목에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역에서부터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작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나들목에서 이제 6km 이내니까 6km까지는 포함이죠. 그렇다고 여기까지 포함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6km가 이 라인이라면은 이 안에가 6km 이내지 여기는 뭡니까? 6km에서 8km 사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A, B, C, D 중에 나올 거고, 두 번째를 보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8km 이내인 장소니까 8km 이내니까 결국에 얘는 안 되겠죠. 왜? 8 안에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B도 삭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 C, D 셋 중에 하나가 되고요. 지가는 30만 원, 제곱미터당 지가가 30만 원 미만인 장소를 지금 원한다고 합니다. A는 해당이 되고요. D는 안 되죠. 이상이니까. 그럼 A, C 중에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요. 마지막 해발 고도가 100m 이상인 지역. 자, A가 되겠죠. C는 왜 안 되냐 봤더니 이거 뭡니까? 얘는 지금 50m하고 100m 이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료 의사 수랑 진료 환자 수, 그 다음에 진료 의사 1인당 진료 환자 수,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가 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자료 해석에서.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4월 7일에 진료 의사 1인당 진료 환자 수가 얼마냐 라는 거를 좀 묻고 있는데, 뭐 요행을 바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더 하시면 됩니다. 괜히 무슨 뭐 스마트한 척 하려다가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단순하게 좀 이제 빠르게 그냥 이제 계산을 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뭐 후반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교적 간단한 문제일 것이고,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맞으니까 20이죠. 자, 나누면 약분 되죠. 이거 암산이 되죠. 29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비교적 1, 2번은 수월하게 좀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1, 2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멘탈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번을 좀 더 이렇게 좀 확실하게 풀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하겠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주어진 자료가 심플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주어진 거는 이제 육로 해상 항공의 그 수입 경로별 수입량을 주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육로 수입량 비중을 물어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가장 큰 농산물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거 그 뭐 큰 순서대로 이제 나열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가장 큰 것만 찾으면 된다라는 건데, 자, 육로 수입량 비중은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수입량분의 육로 수입량, 즉 얘가 분자가 된다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분모가 되는 애가 수입량인데,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료 해석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얘네 셋 더한 게 뭐? 분모. 얘가 분자인데, 이거 언제 다 더하고 언제 다 계산할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육로를 보시면, 자, 다 2500, 뭐 2480, 2260, 다 레인지, 즉 범위가 2000에서 2600 사이 안에 들어옵니다. 물론 차이가 크지만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10만, 7만, 12,000, 막 24만 이런 걸 보면 딱 봐도 편차치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분자는 고만고만한데 얘네들이 차이가 너무 커. 그 말은 얘네들의 큰 차이가 결국 분모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뜻이지. 자, 그럼 여기서 딱 봐도 가장 큰 거는 뭐죠? 얘네들의 합이 가장 작은 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거 뭐 볼 필요 없죠. 얘도 그렇고. 얘는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34,000 얼마 정도 되니까. 얘는 뭐 9만 넘어가니까 보지 말고. 그럼 결국은 얘네 둘만 봐주면 되는데 볼 필요가 있나요? 이거 49,000이고 34,000이고 심지어 2020보다 2260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땅콩이 가장 크다라는 걸 우리가 수월하게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말을 하면서 좀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사실상 이거 좀 이제 연습 좀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못해도 한 40초 안엔 충분히 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4번 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상황 판단 영역에서도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수리 퀴즈라고 해가지고. 자, 어쨌든 홍보 업체를 구할 건데 좀 특이하네요. 하나가 고르는 게 아니라 그 홍보 경력이 있는 홍보업체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거 한 곳, 그 다음에 홍보 경력이 없는 홍보업체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할, 6할, 즉 40% 비중, 60% 비중이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있는 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 계산하고 넘어가도 뭐 상관은 없지만 계산이 이제 많이 계산 속도가 이제 빠르신 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좀 여기서 좀 다 계산을 해야 될까 의문이 들 텐데, 계산을 하되 좀 스마트하게 좀 계산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60%니까 여기에 비중이 크겠죠. 그러면 딱 봐도 지금 C가 80에 여기가 지금 많잖아요. 이렇게 얘보다 많고 얘보다 많고. 근데 60%니까 얘가 가장 크겠지라는 걸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어요. 48점에 그냥 뭐 숫자가 어렵지 않을까, 다 계산해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못 믿어오면 그냥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숫자가 쉬워서. 66점 비슷하네. 45에 60이 몇이죠? 27이죠. 27에 24니까 51점인가? 맞나? 24에 오랜만에 하니까 계산도 잘 버벅거리네. 51 맞죠? 자, 그럼 어쨌든 C는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랑 D가 있죠. 당연히 B랑 D밖에, E까지 있구나. 그럼 E는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선지에서 걸려졌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암산해도 되잖아요. 118 곱하기 4는 72점. 빵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D죠. D는 뭐 32에다가 36이니까 68이죠. 즉 72니까 B가 뽑힙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문제가 나왔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다라는 것은 이 보고서에서 키워드를 좀 중심적으로 파악을 하되, 그 키워드가 주어진 자료에서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키워드로 확인할 수 없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이 자료를 보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뭐야?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얘네들 나오겠네요.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특허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미국이 있습니다. 13에서 22년도. 근데 이거는 갑국 국방연구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특허 건수가 필요합니다. 국외 출원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이제 그 대상국가 국외 출원 건수, 즉 니은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자, 상표권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상표권 포함된 디귿도 포함됩니다. 자, 실용 신안도 없죠. 니은 디귿 리을 가볍게 5번이 도출됩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세 감면 현황. 이것도 역시나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감면액을 주고 GDP 대비 이제 이걸 주었다는 것은, 즉 GDP 분의 얘라는 거니까 결국에 GDP를 물어보겠죠. GDP는 어떻게 구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간단합니다. 분모 분자 결국 국가별 GDP가 나온다라는 거고, 연구개발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이것도 똑같습니다. 얘로 나누면 뭐가 된다? 그 국가의 연구개발 총 지출액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당연히 그걸 물어볼 것이고, 옳은 거 기억 봅니다. GDP 바로 물어보네. C, E 비교합니다.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계산할까요?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데 뭐. 분모 똑같은데 이거 당연히 얘가 큰 게 크지. 아니 10분의 6이랑 10분의 7이랑 누가 더 커요? 뭐 이런 거죠. 굳이 설명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이제 완벽하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이국이 더 크죠. 이게 틀렸죠. 자, 연구개발 총 지출액을 물어봤다는 거는 그렇죠. 이거 나누라는 건데, 자, B를 보겠습니다. 자, B를 그냥 3으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 보자고. 이거 대충 얼마가 되지? 한 4,200 정도 되나? 물론 이 값보다 클 겁니다. 왜? 2.85니까. 분모가 3보다 작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 애들을 보면 4,000 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아니지. 없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자, GDP 대비 연구개발 총 지출액. 뭐지? GDP 대비 연구개발인데? 뭐야? 어떻게 합니까? 뭐 간단합니다. 굳이 안 쓰고 넘어가려다가
이거 실전에서는 그냥 바로 여러분 이거 쓰지 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또 하는데도 시간 은근히 또 들어가거든요. 그냥 연구 감면액이라고 좀 이렇게 축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뭡니까? 연구개발 총 지출액분의 연구개발 세액 감면액이죠. 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고, 쓸 칸이 부족하다. 아이고, 총 지출액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이 돼서 결국에 남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도출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자, A랑 B 봅니다. 자, A랑 B 요거분의 요거분의 이건데 여기 바로 여기서 계산할게요. 7에서 20 뭡니까 이거? 3배 가까이 되는데 얘는 뭐 2배도 증가를 안 하죠. 분자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A가 더 커요. 결국에 맞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전형적인 자료 해석에서 이제 보이는 패턴의 그 데이터입니다. 자, 농업 진흥 면적에 관한 자료고, 옳은 거 골라라. 그래서 이제 13부터 22 10년치 자료가 나와 있고, 전체 농지 헥타르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이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그 중에서 논과 밭이 이렇게 나뉘더라 라는 겁니다. 기억 14부터 22까지 매년 농업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요번에 요거가 각각 연도별 50%를 넘는지 봐달라. 편하죠. 곱하기 2합니다. 곱하기 2한 값이 얘보다 커. 다 크네. 잠시만요. 14부터 22까지. 아니지. 내가 뭔 소리 한 거야. 얘만 봤네. 이거 안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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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넘어요. 얘는 좀 조밀해 보이는데, 얘 뭐 해봤자 뭐 조밀해봤자 뭐 어디겠습니까? 뭐 140, 154에다가 1점이니까 155점 몇이니까 결국에 안 넘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50% 이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가 왜 이렇게 하는지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질문할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부분까지 안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과외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자, 이게 뭐냐면 분자 분모지 않습니까? 곱하기 1을 하면 숫자 2가 되죠. 왜 곱하기 1을 했냐면 얘랑 똑같아지는지 혹은 얘보다 작은지 큰지를 보려고. 근데 2분의 1인데 곱하기 하면 똑같네. 똑같다는 건 무슨 소리? 절반이란 소리. 만약에 이거였다면 곱하기 2 해봅니다. 얘보다 작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50%보다 작다. 만약에 이런 거 있죠. 4분의 한 3 해볼까? 곱하기 2 했어요. 6이죠. 어쨌든 분모보다 크죠. 몇이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50%보다 크냐 작냐를 파악하는 거니까. 크면 뭡니까? 간단하게 50%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틀렸어요. 자, 농업진흥 이거 이제 볼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진흥지역 면적에서 밭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이후 매년 15% 이하다라고 했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즉 요거분의 요거가 15%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언제 막 91.5분의 14.6 이거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얘 10%가 9.15니까 그럼 얘 절반은 뭐가 되겠습니까? 4.5에 한 4.57 정도 되겠지. 그럼 더하면 한 13.7 어쩌고 되겠죠? 근데 얘를 보시면 14점 몇이죠? 결국 무슨 소리죠? 15% 넘는다는 거죠. 13년 이후니까 13년 포함해야 됩니다. 13년에서 틀렸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결국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22년부터 본 사람들은 낭패 봤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거꾸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에 가서 이제 오답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예전에 있었어가지고. 자, 8번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이 뉴스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를 좀 찾아봐라 라는 소리가 되겠는데, 자, 이거는 쉽게 계산을 하려면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 반대 해석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7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예로 들게요. 여기서 75% 이상 감소하려면 남은 거잖아. 요거분의 요거가 결국에 무슨 소리? 25% 미만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아니 맞잖아. 100에서 예를 들어서 20이면 지금 80 감소한 거잖아. 그러니까 80% 감소했지. 100분의 20은 20%죠.
얘 뭐야? 25% 미만이잖아. 이 뜻이지. 자, 그럼 무슨 소리? 4분의 1을 기점으로 잡아요. 왜 얘가 25%니까? 똑같아요. 전에 설명했던 거랑 아까 방금 전 문제에서. 곱하기 4를 했어요. 분자가 되는 그 숫자에. 그래서 얘를 넘냐 안 넘냐로 보겠습니다. 곱하기 4 하면 뭐가 되지? 얘 그냥 270으로 볼까요? 곱하기 4 하면 1080이죠. 1118이면 넉넉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다? 25%를 넘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소리야? 반대로 설명했네. 얘 곱하기 4 한 게 1080이니까 얘를 안 넘으니까 25% 미만이다라는 소리고, 결과적으로 반대 해석을 하면 75% 이상 감소한 게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매출액도 볼까요? 곱하기 4 하면 뭐 얘도 널널하죠? 이거 못 넘습니다. 12,120이니까. 얘 똑같네. 얘는 뭐지? 12,720이죠. 넘습니다. 여기 하나에서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자, 이거 뭐야 이거? 숫자가 왜 똑같아? 어쨌든 3번도 통과. 어?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컨트롤 CV 했는데? 좀 당황스럽네. 어쨌든 얘도 틀렸어요. 이건 맞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농촌 민박도 2020년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는 135만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얘 30% 뭡니까? 얘 3천으로 봐도 900인데 900 빼도 2068 얘보다 커요. 그 말은 30% 이상 감소했다라는 거고, 얘도 10만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3만이죠. 3만 빼도 68,930인데 67,8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말은 넉넉하게 30%는, 그러니까 30%는 넉넉하게 널널하게 이제 감소했다. 널널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30% 이상 감소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얘 봅니다. 얘도 똑같으니까 넘어갔고, 얘가 좀 틀리네요. 자, 얘는 97,000으로 보고 30% 하면 2100에 29,100이죠. 여기서 안 되네요. 이거 빼면 7만 못 넘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거 둘이 더하면 99,000인데, 즉 30% 이상 감소한 게 되려면 얘가 99,000을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럼 1, 3만 남죠? 마지막으로 비교하고 답 고르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은근 좀 약간 계산을 좀 요구하는구나. 지금 이전까지는 굉장히 쉬웠는데. 자, 어쨌든 얘보단 작았다는 건데, 얘는 이제 75% 이상 감소를 한 거죠. 근데 얘는 뭐 기껏해야 200, 400으로 보면 50% 가까이, 50% 정도 이제 감소함에 그치고, 얘는 뭐죠? 요거번에 요거를 해볼게요. 6, 3, 18, 9, 9단 30% 정도 되죠, 대충.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한 70% 정도 감소했다. 근데 얘는 뭡니까? 75% 이상 감소한 게 확인이 됐죠. 결국 1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3번은 그냥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계산을 잘했다면 3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부합한다면 얘가 정답이니까. 왜? 복수 정답은 피셋에서 없으니까. 얘는 뭐야? 6, 2, 12. 20%가 약간 안 되죠. 맞나요? 아, 20% 약간 넘네. 약간. 근데 그 차이가 거의 뭐 조밀조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얘 20%가 1260 정도 되잖아요. 그쵸? 한 뭐 20.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지? 79.5%잖아요. 거의 80%에 육박하는 감소율인데, 얘 한번 보겠습니다. 곱하기 4 하면 아까 12,120이 된다고 했죠? 자, 불과 차이가 160이란 소리입니다. 그 말은 25%보다 작지만 한 24.xx%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밀하니까 그만큼. 그 말은 얘는 감소율보다 한 76% 정도 되겠다. 어찌됐건 근소하게 얘가 좀 더 큽니다. 약간 조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3번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여기서. 얘 때문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슬 이제 그래프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9번 2020년 21년 수출입량이 나와 있고, 임산, 농산, 축산, 뭐 수산 이렇게 4개 나와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랬죠.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량이 이제 X축이니까 이렇게 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얘가 맞으려면 우측으로 가야겠죠. 축산물 우측으로 갑니다. 또 뭐 있죠? 수산물 우측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누구였죠? 농산물이었죠. 농산물이 20에서 21, 50 증가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농림축수산물 총수입량.
자, 총 수입량은 결과적으로 Y축이겠죠. 수직축. 자, 그러면 21년도가 색깔이 칠해진 사각형이니까 자, 이렇게 봅니다. 임산물은 100이 감소했고 농산물도 100이 감소했습니다. 축산물은 그대로 동결이고 수산물은 동결일지라도 얘네 둘이 합쳐서 200이 감소했기 때문에 총 수입량은 전년 대비 200 감소합니다. 자, 수출량 대비 수입량 너무 전형적인 부분이죠. 요 부분에 요거 즉 기울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0부터 450, 0부터 450 간격 똑같고요. 정확하게 기울기가 45도인 y는 x 이꼴 y 이꼴 x의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달라라는 소리죠. 자, 어쨌든 가장 높은 게 20년, 21년도가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돼요. 자, 임산물보다 큰 게 있습니까? 21년, 20년 다 똑같기 때문에 가장 큰 게 기울기가 똑같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우연스럽게 좀 이렇게 됐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임산물이 가장 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이 나왔네요. 자, 축산물의 21년도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0이 증가해서 가장 커 보입니다. 근데 수산물이 더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간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밑에 와서 좀 해설을 하면 가벼운 그냥 수학적인 그런 스킬 문제인데 똑같이 100이 증가했지만 100에서 100이 증가한 게 150에서 100에 증가한 것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직관적으로 커다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산물이 가장 높았기에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거 고르라고 하고요. 18년 동안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여기 나와 있고 연도별, 그 다음에 지금 유형별. 이건 뭐 요행을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요행을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실수 안 하는 게 최선이다.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겠네요. 딱 봐도 얘가 독보적으로 커 보이고요. 근데 얘네 둘이 1, 2등인 것 같고, 자, 그럼 아래에서 1, 2등은요? 자, 23 일단 체크, 29 체크, 23 체크. 없어요. 얘네 둘이 더하면 뭐죠? 52죠. 뭐라고 했죠? 3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56 이상인지 봐야 되겠는데, 안 넘죠? 틀렸습니다. 3배 미만이 되겠죠. 자, 큰 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 자, 당연히 이제 구멍을 뚫어놓죠. 구멍을 뚫어놓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15에다가 7 더하면 22, 25, 35, 38이니까 21 정도 되겠죠. 그럼 얘가 가장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1405년도인데 우박. 네, 맞네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리을은 그냥 보지 말고 넘어가세요. 시간도 없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게 잘 파악을 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선지 구조상에 리을은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얘를 봐야겠죠. 56, 57, 즉 57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이 가볍게만 봐도 지금 이게 딱 봐도 100을 넘어간다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얘가 가장 큽니다. 이 상위 5개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답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여기서부터 이제 좀 슬슬 이제 시간 소모가 되는 좀 문제들이 많이 나오네. 얘는 그냥 상황 판단 문제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찌됐건 가나 다라 케이스가 있는데 총 들어가는 그 비용이 1등인 회의랑 3등인 회의를 골라달라는 건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결국 안건 검토비, 회의 참석비, 교통비의 합인데 교통비는 이제 급지에 따라 이렇게 나뉘고 1,000원, 4,000원, 뭐 9,000원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 자, 회의가 좀 특징이 있다면요. 똑같아요. 위원장 1인, 위원 2인, 위원장 1인 다 똑같습니다. 회의 시간이랑 종류만 다를 뿐. 그리고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체의 소위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네. 자, 250 먹고 위원이 2명이니까 400, 즉 650 먹으면 650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지?
회의 시간 1시간이니까 200. 이거 인당 받는 거잖아요. 150이니까 450 받고요. 이제 교통비가 얼마죠? 1급지니까 뭐 12 곱하기 4 하면 36이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1100인가요? 그건 뭐야? 1136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볼게요. 2급지에서 개최되고 사실은 총 지급액이 큰 게 나라고 있으니까 선지를 본다면 나라 이렇게 둘만 비교해도 되는데 어차피 회사라는 차원이고 계산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조정이 전체는 뭐 200이고 300이니까 500이 될 것 같고 이거 쓰기 싫으니까 이거랑 같이 한번 암산해서 넘길게요. 600이니까 1100이죠? 맞죠? 인당 이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급지니까 16 곱하기 하면 48, 1148. 나가 가장 커 보이는데? 왜냐면 얘네들은 이게 지금 낮아 보여서 단가가. 저 전문이 1시간입니다. 자, 200에 300이니까 500 가져가고 1시간이니까 450, 950이죠. 몇 급지에서 개체가 되죠? 3급지. 3급지 곱하기 4 하면 75. 맞네. 자, 4급지 봅니다. 4급지. 나중에 교통비는 나중에 체크를 하고. 위원장 1인, 기타 위원회. 150, 200. 얘가 가장 작은 것 같기도 하고. 350에다가 회의 시간이 4시간이니까 이거죠. 350에 600 더하면 950. 이거 똑같구나.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90. 근소하네. 자, 그럼 얘가 꼴등이고 얘가 1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3등은 뭐가 되죠? 라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봅니다. 특허 출원. 요 문제는요 되게 막 양이 많고 막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가장 쉽습니다. 그 본질만 파악하면 어디를 보면 되겠구나, 이러한 본질만 좀 꿰뚫으면은. 자, 일단 물어본 게 뭡니까? 영향력이랑 기술력. 여기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또 이제 물어보는 대로 따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 기준에서는 이제 2개고 3개고 그 다음에 5개고 볼 필요 없네. 그냥 이 밑에 거 세면 되네. 이게 뭐냐면 등록 특허수, 그 다음에 이제 피인용 횟수의 합은 별개 28. 그쵸,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몇이죠? 5, 15, 20, 26인가요? 33에 48, 60에 18 남은 78. 맞나? 자, 그러면 피인용도 지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요거보다 요거는 나누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거, 그건 나중에 이제 봐야겠죠. 뭐 8이고 뭐 5 나누기 26 나누기 5.2. 얘는 뭐야? 19.5?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향력 지수는 피인용도 지수를 구했고 IT 분야 전체 등록 특허 피인용도 지수를 밑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전체 특허 수, 그다음에 횟수의 합, 그거 다 더하면 이제 뭡니까? 52에다가 78, 이거 더하면 126, 둘이 더하면 204가 되겠네. 2, 3, 5, 5, 17. 딱 나눠 떨어집니다. 이거 안 나눠 떨어질 것 같은데 계산 좀 해보신 분들이면 바로 답이 올 겁니다. 12로 나눠 떨어져요. 근데 이걸 왜 구했냐? 사실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영향력 지수는 이 12가 공통 분모기 때문에 결국 분자인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거든. 가장 큰 애 누구? 2. 자, 기술력 지수는 뭡니까? 영향력 지수랑 등록 특허수. 그러니까 영향력 지수가 이제 나왔죠. 요거 이렇게 곱해달라 뭐 이렇게 부분인 것 같은데 해당 출원인의 이제 등록 특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등록 특허수가 이제 기술력 지수 가장 작은 사람을 좀 구해달라는 건데 뭐가 가장 작아요? 딱 봐도 24, 26. 얘가 가장 작죠. 빕니다. 좀 가볍게 계산하고 넘어가는 게 좀 이제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12번 같은 경우는. 13번 봅니다. 표 차트 변환형 문제가 나왔고요. 자, 옳지 않은 걸 구하라고 했고, 자, 양자기술 분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정부의 R&D 투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에서 80 정도 증가한 거로 볼 수 있죠. 11분의 8이겠네. 11분의 1은 9.09니까 9.1로 보면 72점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 근처가 맞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찝찝하면 이렇게 봅니다. 반대 해석을 하면 증가량이 이제 80인데
얘 반대 해석하면 그의 여인,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110에서 이거 80 빼면 28이잖아. 28 곱하기 4를 해봅니다. 그럼 112죠. 얘보다 약간 크죠. 그 말은 무슨 뜻이다? 25%를 아주 약간 넘는다. 그럼 반대, 우리의 원수는 그럼 75%보다 약간 작겠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얘 몇 증가했어요? 8, 97 증가했네? 잠깐만, 97 맞아? 98, 90 맞죠? 97, 97. 97, 192니까 이거 곱하기 2하면 194죠. 역시나 이 분모보다 약간 큽니다. 그 말은 분자의 곱하기 2한 값이 분모보다 아주 약간 근소하게 크다는 건 50%를 넘지만 그렇게 크게 넘진 않는다. 확인됐죠? 원래 이런 거 안 하고 넘어가는데 솔직히 이 표 차트 변환형 해설할 때가 가장 난감한데 이거를 답을 내려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데 사실상 여기서 뭐 스마트하게 그렇게 보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산을 어림산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하는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잘못 보거나 데이터를 이런 거 실수 안 하고 이 두 가지 말고는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들 하죠. 뭐 요행을 어떻게 좀 부려볼 만한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70으로 보면 280이죠. 곱하기 4 하면 얘를 못 넘죠. 근데 그렇게 근소하게, 그러니까 막 크게 차이는 안 나죠. 그러니까 25%에 근접하지만 25%를 넘지 않는다. 얘는 뭐 2배 되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 집이, 잠깐만, 얘지? 얘를 보고 있어. 7일 6이니까 7 2 3 2배 넘죠. 얘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구나. 자, 양다 센서를 한번 만만하니까 볼까요? 10%하면 531이니까 빼주면 110 남죠. 얘 이제 20%가 106.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한 12% 정도 되겠구나. 12.1 맞습니다. 자, 양자 내성 한번 봅니다. 33.4%는 결국 33.3%를 떠올려 볼 수 있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그럼 내성 한번 봅니다. 자, 곱하기 3합니다.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하면 5100이죠. 74 곱하기 4한 건 아직 안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뭐야, 220 한 이 정도 되나? 그럼 532니까 근소하게 넘네 얘를. 532이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양자통신 봅니다. 얘 곱하기 그냥 얘는 30% 할게요. 얘 30%하면 뭐가 되죠? 150에다가 900이니까 90이니까 1590 약간 넘죠. 1.5% 맞아요.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맞으면 얘가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도넛이잖아요. 합계가 일정해야 되니까. 또 계산하는 문제네. 요 부분에 이거 100분의 77이었으면 77%겠지만 102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데 뭐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얘는 뭐지? 자, 이거 곱하기 하면 얘 넘죠? 50% 맞는데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파악할 수 있었고, 곱하기 40% 해봅니다. 그냥 40%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120에다가 40%하면 5.6이니까 125.6이다. 125는 125.6보다 어쨌든 작다. 근소할지 근소하더라도 그 말은 40%에 근접한다. 안 쓸게요. 40으로 400으로 봐도 30% 넘죠? 120이니까 맞아요. 25%를 기준으로 볼게요. 곱하기 4하면 800 뭐 36이니까 얘를 가뿐하게 넘는다는 것은 25%를 넘는다. 자, 30% 되는지 볼게요. 210에다가 15 더하면 225. 30%는 안 된다. 합리적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좀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틀린 답을 낸다 하면은 좀 극단적으로 좀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맞으면 넘어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5번을 보고 5번이 정답이 아니야, 그럼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좀 더 자세히 봐야겠죠. 그러니까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 제가 뭐라 말할 수 없겠네요. 이 뭐야? 분야별 비중을 말한다? 아,
양자 컴퓨팅은 20%가 안 되는데 350분의 61이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꼭 뒤에 이렇게 답을 해놨네. 어쨌든 틀렸어요. 그 얘는 거의 지금 19년도 보면 얘는 이제 20%에 육박하는데 20%얘 안 되죠. 다 틀렸어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지? 곱하기 4 하면 2232. 이거 알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2022년 수치고 2021년 수치고 20년 수치고 19년 수치고 18년 수치입니다. 이렇게 내림차순 헷갈리게 충분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조심하세요. 14번 봅니다. 옳은 거. 솔껍질 깍지벌레는 볼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뭐 매년 감소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 여기서 이제 증가하죠. 얘도 뭐 증가 볼 필요 없고. 자, 얘가 문제인데 얘는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증가하는 케이스를 봤으니까. 자, 그럼 얘만 보면 됩니다. 뭐 이거 뭐 방법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구해야지. 55,000. 나머지 얘를 이제 보면은 1467. 얘 그냥 500으로 봐도 되죠? 1967. 그럼 56967인가? 사실 여기서 3 정도 빼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빼겠습니다. 57,000으로 봐도 1400이니까 1400 한 8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1480 정도 된다고 치고 맞나? 조밀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하고 넘어갑니다. 자, 증가한 게 2018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요 3200 정도 증가를 하고 3700 정도 감소를 하지만 여기서 다시 3000. 얘네들이 쌤쌤이라는 말이죠. 결국 상쇄된다고 치면 얘네 둘만 보면 되는데 100 정도 감소하지만 얘는 3700 정도 증가를 하죠. 결과적으로 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정확히 안 구하면 얘는 어떻게 파악하냐? 뭘 파악합니까? 파악할 게 뭐 있습니까? 18년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것은 77,000보다 크다는 건데 거기서 여기로 가면 당연히 감소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2018년 뿐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디귿 보지 마세요. 틀렸겠죠?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아닐 테니까. 자, 여러분 1240에서 1480이 한 240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20%에 가깝게 좀 증가한 거죠. 흰뿔 라방을 보면 어림산 했어요. 2개 뺐어요. 326 39 증가하죠. 10% 약간 넘습니다. 10% 넘고 약간은 아니고 한 13%뭐 이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하는데 얘는 20%에 육박하니까 얘가 딱 봐도 증가율이 큽니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죠? 3번 기억 니은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 14번부터 약간 이제 좀 헤비해지네요.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가 뭐 지금 그 해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 해설 진행이 좀 잘 되고 있나요? 뭐 버벅거림 없이 좀 약간 좀 자연스럽게.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좀 그래 보여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여러분들만 좀 잘 보면 되는데 솔직히 이런 눈치 볼 필요는 없는데 내가 무슨 막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의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BMI 지수 갖다 놨네요. 옳지 않은 거 17년 20 조금 더럽다. 문제가 15번은 좀 더럽다라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뭔가 복잡하게 무슨 뭐 천문 뭐 별자리야? 응? 천문 과학 프로그램이야? 뭐 별자리 같잖아 무슨. 나만 그런가? 그럼 넘어갈게요 그냥. 자, 어찌됐건 이제 분류 기준 뭐 이거 나와 있고요.
보겠습니다. 자, A, B, C, D, E, F, G, H 몇 명이죠? 8명이죠. 8명을 각각 이 두 개의 특정 연도를 언제 파악하죠? 물리적으로 좀 가능은 하지만 시험에서는 좀 약간 부적절한 그런 좀 부분이죠. 체질량 지수는 뭐냐 봤더니 신장의 제곱분의 체중. 아, 요거분의 요거 기울기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왜 이런 수치랑 이런 그래프를 줬겠습니까? 이용하라는 거죠. 자, 봅니다. 20이고요. 2배 하면 20이죠. 20배 하면, 자, 20배 하면 60이죠. 아, 그럼 이거 따라가면 되겠네요. 3.5에 70이니까 4는 뭡니까? 80.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긴? 이어준다.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하라는 대로. 아, 이거 커피 얼음물이 좀 묻었네. 자, 그려봤어요. 자, 그런데 20 미만이란 소리 뭐죠? 요거 아래에 해당하는 애들을 뜻합니다. 자, 보면 BCC가 나와 있어요. 일단 묶거나.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무엇이었냐? 저체중으로 분류된 학생의 수는 22년도 몇 명, 17년도 몇 명. 22년도가 색깔 없는 동그라미. 아, BC 2명이네. 22예요. 1명. 색깔 없죠? 끝났습니다. 중복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죠? 답변 안 합니다. 그런 말. 자, 그러면 22년도가 1명 많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A에서 H 학생의 그 평균이 17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1분 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언제 8명 다 구해서 8로 나누고 산술평균 합니까?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게 촬영이 이제 8월 말인데, 아니 지금 8월 20, 지금 며칠이야? 오늘 며칠인지도 모르겠네. 지금 19일인데 찍고 있는 게 뭐 곧 이제 뭐 기출 문제집들 뭐 해설집들이 나오겠죠. 분명 이것도 8분의 해가지고 이거 다 더하고는 무엇이다. 결과적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해설하는 문제집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막 하는 밤도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설 안 할 거예요. 아마 그건 올바른 정답은 맞지만 뭐랄까 좀 효율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해설은 귀찮아서 아마 정량적으로 그렇게 해설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자 보겠습니다. 17, 22, 17, 22 공교롭게도 22가 이렇게 높이 가 있다는 건 좀 보기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95에서 107 12 증가합니다. 그럼 딱 봐도 10% 이상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79에서 95, 80, 16이죠. 얘 20% 넘게 증가하죠. 자, 62에서 85 얘도 지금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게 증가합니다. 이해되셨죠? 14 얘도 20% 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보자고. B는 감소해. 근데 10% 미만 감소해. C는 증가해. 3. 아, 10% 미만. 자, 무슨 소리?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지금 10%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막 20%, 40%에 육박하게 증가하는 애들이 있는데 감소한 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B. 근데 뭐 기껏해야 이 정도 감소율에 그치고 얘는 증가하지만 10%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증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나 20% 증가했는데, 나 40% 증가했는데, 나 한 5% 증가했어. 아, 나는 한 3%밖에 증가를 못했네. 나는 10% 정도 감소했어.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다 서메이션을 해. 시그마입니다. 근데 8로 나누겠지. 왜? 증가율 각각의 8명의 증감률. 왜냐면 감소한 것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서 8로 나눈 게 결국 뭐야? 최종 증감률이 되겠죠. 플러스면 증가율, 마이너스면 감소율.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10% 이상 넘을 거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맞습니다. 자, 정상으로 분류된. 자, 이번엔 정상입니다. 정상은요. 20을 넘되 25 아래. 근데 20은 걸쳐도 되고요. 자, 25 어떻게 구해요? 구하면 됩니다. 쫄지 마세요. 곱하기 25 구하면 얘 뭐가 되죠? 50. 자, 얘 25. 벌써부터 뭔가 막 당황스러워. 그럴 수 있어. 그냥 25 곱하기 제곱 생각하면 되지 않나? 625. 물론 여기서는 이제 소수점을 고려해서 62.5가 되겠죠. 자, 한 칸이 10이죠.
반절은 우리가 쉽게 쪼갠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그 4등분은 뭔가 낯설어 하는데, 낯설어 하지 마세요. 그냥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4등분 하는 것 뿐이니까. 여기. 자, 3은 뭡니까? 25하면 75지. 얘는 절반이네. 이렇게 체크. 자, 3.5도 똑같네요. 곱하기 2.5 하면 그냥 암산할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87.5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계산이 빠른 게 아니라 이거 보다 보면 그냥 숫자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난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40에 2.5 하면 25배 하면 이거. 자, 그러면 자, 막 그래프가 좀 이상해, 영역이. 왜냐면 이게 딱 붙이면 좋을 텐데. 붙여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어차피 0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거랑 요거 라인 안에 있는 애들을 봐달라는 건데, 두 개년도 모두 정상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뜻이죠? 이 안에 두 개가 다 포함돼야 된다는 거지. D 포함되죠. 하나, 둘, A, D, F 안 되고 B 안 되고 H 안 돼. 두 개밖에 없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신장의 차이가 큰 학생이 A다라고 했는데, 신장의 제곱이니까 A가 대충 여기쯤이야.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봤더니 296, 335, 한 39 정도 차이나. 소수점 무시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봤더니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애들은 없어. D를 보면 33. 그나마 D가 비빌만한데 33이야. 나머지 애들은 30을 넘는 애도 없어. 따라서 맞겠지 하고 넘어가면,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면 그게 틀린 거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맞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신장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야, 아까 저한테 반말한 거예요. 야, 신장의 제곱이 크면 당연히 신장의 차이도 큰 거 아니야?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어, 이렇게 설명하면 세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약간 그 정치인 누군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뭐 넘어가고.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경향이 맞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디 보자. 신장이 1.22m, 요거 따라가야겠죠? 신장이 1.24m를 볼게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0.02m죠. 이게 바로 오리지널 신장의 차이죠. 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이렇게 보자. 1.2m, 1.4m, 0.2m 차이 나죠. 제곱을 하면 1.44에 1.96이라서 결과적으로 0.52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1.4랑 1.6을 비교했을 때 이건 신장 0.2 차이가 나죠. 이게 제곱하면 1.96, 2.56이죠. 차이는 0.60이죠. 신장의 제곱 차이는 얘가 더 컸는데 신장의 차이를 까고 보니까 똑같아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런 선지로 넘어가요. 5번을 보고 답을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좀 현명하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숫자 차이가 이제 이런 경우인데 맞을 것 같기는 해. 예, 39 차이가 어느 정도 경향은 따라가거든요. 아마 계산하면 좀 맞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0이 아니고 이 물결 표시가 있으면은 뭐 비례 뭐 이런 거 큰 숫자를 이렇게 하는 거라 뭐 길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강사한테 그걸 배웠다. 뭐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y는 x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경향이 이쪽으로 가면 커지고 이쪽으로 가면 커지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그런 기울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애가 G가 되겠네. 2022년. 네, G. 가장 작은 거는? 얘네들이 좀 비슷하거든요.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C는 얘잖아. 얘는 볼 필요가 없잖아. 나왔네요. 얘를 이제 비교해 달라는 건데 2배 이상 미만이냐를 묻고 있잖아요. 곱하기 1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102가 되죠. 되게 깔끔합니다. 전혀 어려운 분수 비교가 아니에요. 키코테가 5 증가해서 5%도 증가를 안 하는데 얘는 10% 넘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얘 10%가 28.9인데 얘가 지금 30몇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2배 미만이에요. 얘가 틀려서 5번이 정답이었고 4번은 맞는 보기가 됐네요. 4번 아마 시간적인 여유 되시는 분들은 그 계산기에 그 머리 루트 씌워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땐 맞습니다, 이거. 왜냐면 어느 정도 좀 경향은 따라가는데 이걸 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16번. 그렇게 되면 수학 시간이 돼가지고. 전형적이죠, 여러분? 자, 16년 여러분 보겠습니다. 얘 여러분 200으로 보면 딱 봐도 뭔가 딱 숫자가 안 나옵니까? 17 곱하기 2. 한 1700 정도 되겠다라는 게 좀 보이시죠? 물론 이제 자세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이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날 겁니다. 얘는 뭐 1700 안 되고요. 1700 되는 애들을 이제 찾아봐야겠죠? 되는 애들이 없는데? 맞습니다. 가장 큽니다. 전체는 이걸 다 더해야 되잖아요. 언제 이걸 다 더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연도별로 얘가 지금 압도적으로 커요. 물론 2019년에는 연구비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자, 이건 좀 봐줘야겠는데 얘는 볼 필요 없고 뭐 2000 크고 4000 크고 6000 크죠. 7000 크니까 13000 정도 크고 9000이니까 한 22000.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가 22000을 넘어섭니다. 증가량이. 맞아요. 자, 디귿 없죠? 그럼 디귿은 틀렸다는 거예요. 리을 보겠습니다. 그냥 볼까? 자, 72에서 90으로 어림산을 해볼게요. 18 증가했죠? 곱하기 4 하면 우연의 일치로 4분의 1 정확하게 딱 떨어지네. 25% 정도. 자, 얘보다 큰 거 있나 봤더니 자, 얘 볼까요? 12,000 34,000분의 12,000 얘 30% 넘잖아요. 아니죠?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1600에서 18,200이니까 뭐 7,800 정도 증가를 했다고, 7,600 정도 증가하니까 뭐 한 75 몇 프로 정도 증가했겠거니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자동화 설비 기계는 그렇게 지금 증가하지 않았고, 융합 연구도 뭐 13,000 정도 증가했으니까 기껏해야 뭐 50%의 근처에 육박하는 증가율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데이터 기반 구축의 증가율이 가장 크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5번이 좀 복병이었고 16번은 무난했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목이 좀 아프네. 17번 산불 피해 복구의 그 지원 뭐 재원별 이제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볼게요. 뭐 30% 약간 넘겠죠. 25%는 안 되고 곱하기 4한 게.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딱 떨어지는구나. 2분의 1로 50%잖아요. 얘 50%안 되니까 틀렸습니다. 최소교집합 문제네. 자, 저는 근데 최소교집합으로 풀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풀겠습니다. 산림시설 복구의 지원금액은 1,000억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부처별 국비 지원금액이 55,000이에요. 33,000을 빼면 22,000이 남죠. 그러면 22,050 그걸 빼주면 뭐가 되죠? 어쨌든 500 정도 되잖아요. 1,000만 원 단위를 계산하면 1,000억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극단적으로 이 부처 애들이 산림시설 복구에 몰빵을 했다고 쳐볼게요. 지원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림청이 지원한 금액에서 산림시설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최소 교집합이잖아. 그래서 근데 그 최소값이 1,500이다. 이거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왜냐면 극단적으로 지금 모든 부처가 다 산림시설 복구에 지원할 리는 없잖아요. 좀 뭔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식은 필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기억 틀렸고. 국토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 보면 안 되나? 42,500 3,000이라고 치고 45,500 얘네들 더하면 46,000. 이거 여러분 하면 얘가 80%가 뭐죠 여러분? 44,000이죠. 근데 지금 나머지 국토부 제외한 부처의 합이 46,000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80% 이상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다? 20% 아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리을이 맞으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하고 4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찍은 건 아니고. 왜냐면 기억, 니은, 디귿을 정오로 확실하게 판별했기 때문에 리을이 나온 거니까 찍은 건 아니죠. 근데 얘는 딱 봐도 이거 11,000을 넘어가는데. 18번. 자, 응시자 합격자 남녀 주어진 데이터는
간단합니다만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세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이종면허 응시자가 뭐야 이거 얼마 나와 있어?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1종 면허 응시자의 2배다. 얘가 지금 여러분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2종 면허 응시자가 이거 빼면 3만이라고 하면 4만 맞죠? 한 42,400? 그 정도 되나? 근데 이제 1종 면허의 2배가 안 되죠. 왜냐면 그냥 여기서 2배에서 이렇게 체크해도 되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쓰일까봐 지금 미리 한번 구해 놔봤어요. 미리 한번 구해봤습니다. 틀렸죠. 전체 합격률 72로 보고 44로 보는 거지. 볼 필요도 없는데 사실 암산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76에 42 1.2 43.2 이상. 이거 좀 밑으로 뺄게요. 어림산을 15와 24로 보고 1종을 2종 보통을 26과 39로 볼게요. 자, 8분의 3입니다. 13의 배수네요. 공교롭게도 66.7. 얘는 이제 8분의 5지. 죄송합니다. 이거 분수의 소수편 외운 사람들은 바로 나올 겁니다. 62.5%고요. 왜냐하면 8분의 1이 0.125거든요. 얘 이제 66.7이니까 좀 근소한 건 아니고 약간 크네요. 누가? 2종이 높다라는 거 틀렸죠. 1종 면허 남자 응시자 수는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8,100 한 28,200명? 아이고 28,200명은 아니고 191 이 정도? 이종 면허 남자 자세히 구한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3,000명이죠. 28,000명 확보하죠. 나머지 자질구레한 거 이럴 때는 계산을 좀 해줘야지.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 근소하게 얘가 크네요. 5번은 뭐야? 1종 대형 면허 여자 합격률 8%잖아. 58에 40이니까 20% 작죠. 정답은 4번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옳은 거 기억 볼게요. 국방비가 가장 많은 국가의 국방비는 국방비 합의 80% 이상이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얘네 다 더한 값이 나오겠죠. A랑 이 다 더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할게요. 80% 이상이 되려면 이 구조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1보다 큰다면 80%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보면 뭐 얼마야 이거? 1000이고 1500 한 1700 다나? 얘가 지금 2000이 안 되잖아. 그 말은 뭐야? 이게 지금 1보다 작다는 거죠. 얘가 이제 높아지고 4보다 크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4대1이 정확하게 뭐냐면 5분의 얘가 지금 A니까 A가 차지하는 국방비가 이게 정확하게 80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4보다 커지고 도리어 1보다 작아져. 그 말은 더할 나위 없이 80%를 넘는, 그러니까 80% 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얘 기껏해야 10% 증가하는데 얘는 지금 얼마 증가하는 거지? 2800이니까 20% 넘게 증가하잖아. 분자는 C가 더 큽니다. 아, 이게 이번 시험이 전화 안 봐서 모르는데 굉장히 좀 복불복이 좀 심하네. 쉬운 문제는 극단적으로 쉽고 좀 더 이제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좀 많이 들어가고. 자, 이럴 땐 여러분 실전에서 뭐지? 이렇게 가야겠지. 근데 지금은 해설이니까 보겠습니다. 요거 분의 요거랑 요거 분의 요거가 있어요. 나눠볼게요. 3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3배를 합니다. 그냥 한 1000이라고 할게요. 960인데 어렴풋이 봐도 8배를 쉽게 넘습니다. 근데 얘 8배 하면요 136이죠. 안 돼요. 분자가 크니까 이렇게 되겠지. 결국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국방비가 많은 국가일수록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이런 문제는 이제 디귿선지가 이제 꽃인데 이 문제. 자, 지금 이렇게 갈수록 보겠습니다. 그냥 뭐 한번 보죠. 뭐 GDP 대비 국방비 이렇게 갈수록
지금 뭐 60% 증가했고, 얘는 지금 60%는 아니에요. 얘도 증가가 크지만 분모도 60%는 아니지만 좀 꽤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분모는 60%를 넘기 때문에, 분자는 따라서 B보다 D가 크니까 맞죠. 그럼 또 여기서 넘어갑니다. 180 증가하네. 한 60% 가까이 증가했겠구나. 그런데 분모는 오히려 줄어들어. 그 말은 당연히 커지겠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가봅니다. 한 180이니까 한 30 몇 프로 증가했겠구나. 근데 분모는 뭐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구나. 80% 정도 증가를 했구나. 그 말은 분모의 증가율이 크다는 것은 C가 E보다 크다는 거고, 그렇다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국방비가 많은 국가일수록 높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반례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20번 봅니다. 이것도 계산이 좀 들어가는 문제인데, 안전관리비의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1,100만, 즉 535만, 550만, 400, 540만, 440만, 325만이라는 소리죠. 보겠습니다. 자, 퍼센트 차이 봅니다. 왜냐면 대상액이 10억으로 같으니까. 즉 0.36%포인트 중건설공사가 높아요. 자, 10억에 0.36%포인트 얼마입니까? 360만 원이죠. 그런데 일반 건설공사 을종이 중건설공사보다 100,000원,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10만 원 더 커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얘가 더 커요. 350. 따라서 일반 을이 작습니다. 차이가 몇이지? 0.48%포인트인가? 자, 200만 원 이상 계산해도 돼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습니다. 왜? 0.5% 포인트, 0.5%가 돼야 200만 원인데 0.48은 그거보다 작으니까 미만이 되겠죠. 특수 기타 그 건설공사 100억일 때 보면 27%니까 1.27억이 되겠죠. 이럴 때는 10억 원일 때 보겠습니다. 자, 10억 원에 1.2%니까 1,200만 원인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325만 원을 더 해줘야겠죠. 단위 조심하시고. 자, 어쨌든 합계 1,525만 원, 10배 1억 5천입니다. 미만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재외국민 5개 지역별 투표 결과에 대한 문제고, 옳은 거를 골라라 라는 문제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한번 볼까요? 계산할까요? 42에 89, 151 빼주면 49, 68. 뭐라고 했죠? 미만인데. 자,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구멍을 안 뚫어 놓으면 필셋 자료 해석이 아니겠지. 일단은 얘가 지금 가장 커 보이는데 이게 봐야겠죠. 자, 32,591, 80% 한번 해볼까요? 24,000에다가 2,500에 80%는 뭐예요, 여러분? 2,000입니다. 26,000. 근데 590, 아까 91은 무시해도 돼요. 작으니까. 어쨌든 얘 80%가 안 돼. 그 말은 얘가 가장 크다는 거고 얘가 가장 작다는 게 확인이 됐죠. 15%포인트 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면 날라면 얘가 83.7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실전에서는 이 상황일 때는 리얼을 안 보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저도 안 보고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미주가 유럽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 그냥 계산해야 돼요. 그냥 투표율로 구하면 안 되나? 이거 뭐 언제 이걸 다 해가지고 빼고 있어요, 여기서. 빼도 상관은 없겠다. 뭐 숫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볼까요, 그냥? 아니, 왜냐면 투표율이 68.7이니까 69% 되잖아요. 한 70% 되니까. 투표율 자체가 뭡니까? 투표자 수 이거니까 선거인 수를 구하려면 이거 나누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70으로 나누면 한 뭐 7만 명, 77에 49, 7만 한 2천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7만 명을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빼셔서 여기서 이제 다 합하셔서 여기서 빼서 파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뭘 하든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볼 필요가 없죠. 이것도 갑분이 봐도 분자는 2배고 분모는 2배가 안 돼. 미주가 큽니다. 3번. 자, 매칭형.
C, D 이 중에 하나. 발생 건수 대비 피해 인원이 이제 2등이 누군지를 골라달라라는 건데, 지금 딱 봐도 고만고만한데 가장 눈에 띄는 애가 누구냐면 2가 가장 눈에 띕니다. 30%를 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얘는 뭐 한 25% 정도 되겠다. 25%는 안 되지만 25% 근처. 따라서 얘가 2등, 즉 전복이 되겠죠. 자, 매년 충돌이 전복의 2배 이상이다. 발생 건수가. 얘는 이제 포함이 됐죠. 얘네들은 볼 필요가 없고, 얘네들도 볼 필요가 없고. 얘도 한번 봐볼까요? 아, 여기서 안 된다. 여기서도 안 되고. 따라서 얘가 충돌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17에서 21년 동안 해양사고 인명 피해 인원의 합은, 이걸 볼까 이걸 볼까? 여러분 이거 보죠 그냥.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뭘 보든 하나만 구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20년과 21년 인원 차이가 가장 큰 거. 1명, 2명, 3명, 5명, 5명. D네요. D가 화재 폭발 1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요즘 이게 문제가 많아요. 좋은 택시 기사님들이 대부분인데 꼭 미꾸라지 같은 10%꼭 그런 애들이 있어. 좀 두드러 맞아야 되는, 좀 쳐맞아야 되는 좀 기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내가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니고 난 일개 그냥 시민일 뿐이니까. 표현의 자유. 자, 1번 위협행위 단속 건수 상위 2개 유형은 17과 18년이 같다라고 했는데, 그치, 빵꾸를 안 뚫어놓으면 피셋이 아니겠지. 2100, 2200, 2300, 2500 정도 하면 한 1600? 아, 이거 왠지 또 쓰일 것 같아서 제대로 계산을 해야 되나? 가끔씩 이런 매너리즘에 좀 빠져요. 대충 계산할까 아니면 막 나중에 쓰이면 다시 와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계산해 놓는 게 나중에 또 결과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고 하니까. 왜 이런 그 고민을 하냐면 뒷부분이라 그래요. 뒷부분은 좀 세밀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쨌든 한 2720 정도. 아이고, 2720이래. 2720 정도 되니까 뭐 4166에서 이제 빼주면 되겠죠. 1400? 맞네요. 얘는 이제 1000을 안 넘으니까 한 800에서 900 정도 되겠네요. 얘는. 그러면 얘는 1등, 2등이 되겠고 1등, 2등이 돼서 틀렸습니다. 자, 부당 요금 대비 단속 건수 대비 부당 요금 단속 건수 대비 승차 거부, 요거분의 요거를 묻는구나. 17년도를 보시면 125분의 1440이죠. 나머지에서 이렇게 10배를 넘는 애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10을 넘잖아요. 왜냐면 1440이니까. 잠깐만, 부당요금 대비 승차 거부 가장 높은 연도가 17. 아, 잠깐만, 얘를 놓칠 뻔했네. 14. 얘는 지금 10을 넘지만 12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1500이 돼서 12는 안 되지만 얘는 14가 넘습니다. 2020이라 틀렸고,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거 2020년도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지금 딱 봐도 19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맞는데? 1300 정도 감소를 하고 얘는 뭐 비슷하다 치고 400 정도 감소를 했고, 그럼 1800 정도 170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얘는 뭐 비슷하니까. 근데 여기서 2000이 넘게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19년도보다 커요. 5354보다 크고. 21년도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왜냐면 얘가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얘도 볼 필요 없고. 그럼 3번이 정답이네요. 전체 단속 건수 중 소득 위반. 분모 감소하는데 분자가 훨씬 더 감소가 크죠. 맞습니다. 감소하는 거 맞아요. 얘도 감소하고
왜냐면 이제 분모가 압도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분모 얘보다 큰데 얘는 작아지죠. 얘가 좀 문제인데 이걸 구해야 되나? 자, 2200, 그 다음에 2700, 3000, 뭐 3200 정도 되겠네. 아, 틀렸네. 여기서 증가하네. 증가하니까. 5번은 그냥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24, 25 연계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정유사별 휘발유 경유 가격이 나와 있는데 자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3개월간의 리터당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것 뿐이고, 옳은 거. 자, 3 차이 나고요. 11 차이죠. 5 차이 나고. 일단 얘가 가장 큽니다. 5월에 D. 여기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체크할게요. 가장 높은 애들 차이가. 경유로 보는 게 편하니까. 27, 그다음에 50, 35. 얘는 뭐야? 40 몇이니까 맞네, 얘도. 45, 37, 21. 얘 맞네. 저 맞는 게 아닌데? 뭔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21과 45. 얘는 됐고, 18 안 되고. 아, 47이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틀렸네요. 이제 여긴가. 이런다니까. 꼭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틀리게 해. 다 휘발유가 높죠. 아니, 그러니까 경유가 높죠. 4월에. 아, 아닌데? 아, 이 숫자가 좀 조밀해가지고 카메라 때문에 멀리 보다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자, 경유 가격이 더 크고요. 경유 가격이 더 크고, 경유가 더 크고, 경유가 더 큽니다. 즉, 경유 가격이 낮은 정유사가 4월에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낮은 정유사는 없습니다. 다 높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이상하게 숫자가 잘 안 보이네. 비슷해서 그런가. 5월, 6월 가격 차이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언제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25에서 이제 경유가 얘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27 증가했죠. 얘는 이제 뭐야? 30 몇 증가했죠. 결국에 무슨 소리냐? 여기서 여기 가는 그 차이가 이거 증가한 차이보다 크면은 차이는 더 커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 1과 3이 있고요. 2와 7이 있습니다. 자, 1이 증가합니다. 얘는 4가 증가했죠. 차이값을 볼까요? 2, 7 빼면 5가 되고 2가 되죠. 결국에 커지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이 볼게요. 50원, 45원 증가했는데 얘는 작아지네요. 얘는 이제 45, 잠깐만, 얘도 커지는 거야? 얘도 커지네. 얘도 커지고. 자, 얘도 보시면 18원, 그다음에 7원이니까 얘는 작아지네요. 왜냐면 여기서 이 차이가 더 크니까. 얘도 이제 보시면, 자, 뭐야, 43원 증가하지만 얘는 21, 45원 증가니까 얘도 약간 커집니다. 차이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5번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자, 보겠습니다. 5월 B의 휘발유 원가가 40%예요. 유류세가. 그 말은 이게 원가의 40%라는 거죠. 원가를 A라고 본다면 0.4A가 되는 거고, 부가세는 어떻게 하냐? 얘네 둘을 더한 곱해 10%.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4A죠. 얘 10% 뭐예요? 계산 뭐 어려워할 거 없어요. 소수점만 넘겨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냐? 1.54A가 된다. A는 뭔데? 원가. 자, 5월 B는 얼마입니까? 1849죠. A는 무시할게요. 이 값이 나온 게 원가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1 해주면은 309가 돼서 1200원 겨우 넘겠구만. 곱하기 하면 308이니까 틀렸습니다. 5월 C의 경유 원가가 전월과 같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죠? 4월달 원가를
구해봐라 라는 소리랑 똑같고요. 별도의 언급이 없고 4월 유류세는 원가의 50%니까 뭐가 된다? 1 더하기 0.5 플러스 1.5에 0.15 10%니까 이거 원래 그냥 넘어가려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4월 C의 경유 가격은, 자, 소수 좀 이거 막 되게 막막하죠. 이렇게 생각해봐. 쉽게 얘 곱하기 100을 하면은 뭐가 되죠? 1600, 아까 1000을 하면 1650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일단 1000원을 확보했다는 뜻이야. 1650원, 여기서 1650원 빼면 156원이죠. 이거 뭐 얼마일까? 165분의 156원이요 이러는 미친놈은 없잖아요. 이제 165면 딱 좋지, 왜 100원이겠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퍼센트로 보면 그 반대가 9예요. 얘 10%가 16.5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90원을 넘는다는 소리예요. 90%를 넘으니까. 그래서 한 1090 몇 원 정도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원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5월 C의 경유 원가가 전월과 같다고 했죠, 여러분. 따라서 1090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유류세를 물어본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자, 5월 C는 1885죠. 계산 좀 까다롭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이게 뭐지 싶을 거야, 이 문제가. 자, 이렇게 되고 유류세는 그냥 유라고 할게요. 부가세도 이제 중요하죠. 얘 10% 해줘야죠. 왜? 얘랑 얘랑 각각의 10이었으니까, 10%였으니까. 근데 왜 나눠주냐? 유류세를 모르니까. 그럼 당연히 유류세도 0.1유가 되죠. 이거를 잠깐 정리하면 뭐가 돼? 1 된 거잖아. 1.1 유류세는 1885 빼기 1200원 할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685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류세는 뭐다? 1.1로 나눈 값이다 라는 건데, 이거 계산할 필요가 있나? 편하잖아. 딱 봐도 600이 맞잖아. 왜? 여기다 600 하면 660인데 685는 결과적으로 60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니까 맞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제 니은 디귿이니까 디귿도 봐야겠네요. 자, 6월 D의 경우 유류세가 4월과 같은 금액이라면 구하라는 소리네. 귀찮게 하네. 자, 6월 D를 보면 4월과 같다 라고 하셨는데, 자, 1.65로 나눠야겠죠.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까 50%니까. 그러면 1650원 빼주면 한 177원 정도 남나요? 그럼 한 1100원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50%니까 유류세는 550원이죠. 똑같습니다. 얘도 6월 T가 얼마였어요? 얘 10% 부가세 원가입니다. 그럼 이게 뭐야? 605원이니까 빼주면 1400, 한 20원 정도 되겠죠. 1.1로 해주면 결과적으로 한 1300원? 맞나?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1300원은 550원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곱하기 하면 안 되죠. 그 말은 50% 미만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니은, 즉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도 시행되었던 7급, 국가직 7급 및 민경채 경호처 필세 자료 해석 해설이었습니다.